잠깐 끊었다가 다시 왔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좀 계산하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에서 보통 문제가 1사분면에 보통 등장해요. 점이 어디 있냐면 2,1 이걸 지나고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 이런 걸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중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심이 얘도 R이고 얘도 R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이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1사분면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x축, y축에 접하더라도 몇 사분면의 면을 지나느냐 점이에 따라서 모양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점이 여기 2,1이라는 요점을 이렇게 지나는 원이기 때문에 중심을 뭐라 표현하냐면 중심을 이게 x가 음수죠. 마이너스 얼, y는 양수 이렇게 잡고 반지름을 뭘로 잡고 해서 이 원의 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x 플러스 얼의 제곱 y-R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라고 이제 놓으시고 보셔야 돼요. 자, 얘가 어딜 지나냐면 2,1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1을 대입하시면 2 플러스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4 마이너스 4R 플러스 R의 제곱 이퀄 플러스 1 마이너스 2R 플러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R의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가 0이라 나오는 R의 값이 1과 5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여기다 이제 1과 5를 넣으면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5의 제곱 하나랑 x 플러스 5의 제곱 계속 오늘 조금 이상합니다. 1이죠 그냥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이 다음 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고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거든요. 1사분면 위에 중심이 있다면 얘는 그러니까 중심을 얼콤마 잡아야 하고 2사분면 위에 있다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얼콤마 잡아야 하고 3사분면에 있다고 하면 이 위치니까 마이너스 얼콤마 마이너스 얼이 돼야 하고 4사분면에 있다 하면 얘는 얼콤마 마이너스 얼이 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한번 선을 한번 거보고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에요.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1사분면 지나고 2사분면 안 지나고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니까 적어도 3개를 해야 되는데 좀 계산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특징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애들을 잘 보시면 중심이 얼,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냐면 중심이 y는 x 위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y는 x라는 선 위에 결국은 중심이 존재한다. 그런데 걔가 중심이 y는 2x-3 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나는 요점에서부터 반지름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결국은 이런 원이 하나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과 y는 x랑 만나는 점에서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볼까요? 2사분면, 4사분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얼이고 마이너스 얼이기 때문에 중심이 어디 위를 지나냐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x랑 y는 2x-3이랑 만나는 점, 이 점에서 반지름을 긋고 이렇게 원을 만들면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개가 나오냐면 여기서 하나 나왔고 여기서 하나 나왔죠.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반지름 같은 경우는 교점을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개수가 몇 개고 어느 위치에서 나오고 이걸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패턴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정해진 패턴들로 그대로 가시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점 마이너스 2,0, b 1,0에서 거리의 b가 2대1인 점들의 자취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는 P점을 x, y라 놓고 그냥 직접 자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A점이 있고요. A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0이고 그 다음 B점이 1,0이에요. 자, 얘를 2대1, 거리의 B가 2대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 선을 두 개를 한번 이어볼까요? 두 개를 이어보면 얘네들을 A서부터 2대1로 내분하는 요 점도 지날 것이고 얘를 A서부터 2대1로 외분하는 점, 요 점도 지날 것이고 또 A서부터 이만큼 가고 B서부터 이만큼 오는 요 점도 지날 것이고 또 A서부터 이만큼 오고 좀 이상한가? 이만큼 오고 B서부터 이만큼 오는 요런 점도 지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쭉 이어주면 이 자취가 어떤 형태로 모양이 잡히냐는 얘기냐면 이게 원이라는 자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을 좀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PA, 그러니까 뭐냐면 요 점을 P라고 두면 P서부터 A까지 길이와 P서부터 B까지 길이 비율이 이게 얼마냐면 2대1이다 라는 걸 그대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시고 제곱시키면 PA를 제곱한 놈이 4의 PB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PA 제곱, PA 요거 제곱을 시키고 x 플러스 2의 제곱 y제곱 4에다가 PB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계산을 하셔서 모양을 보시면 그래서 3을 다 지우고 나서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정리하셔서 이런 거를 계산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치가 여기겠네요. 중심이 여쯤 있을 거고 반지름이 이제 2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조금만 다른 형태로 하나 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얘네를 2대1로 내분하는 2대1인 경우와 그 다음에 2대1인 비율로 이제 거리의 비가 나오는 점들의 자취인데 그런데 AB 위쪽 모양과 아래쪽 모양은 대칭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가장 긴 거, 가장 짧은 거가 어디 나오냐면 AB 선상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또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이 두 점, 여기가 이제 2대 1 내분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요 점이 2대 1 외분점입니다. 그래서 이 2대 1 내분점과 2대 1 외분점이 뭐가 되냐면 얘가 지름의 양끝이에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런 원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뭐 두 점이 있으니까 요 가운데 점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을 그리면 우리가 원했던 A, B에서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가 나오는 거예요. 요 점의 위치는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1,0이었으니까 2대1로 내분하면 0,0.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몇이냐면 4,0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자취 형태로 옆에서 구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식으로 계산하면 얘를 계산해야 되지만 이 계산이 굉장히 많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바로 옆에서 보신 것처럼 도형으로 처리하는 거죠.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내서 끝까지 좀 잘 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원밖에 한 점 2,4예요. 이거에서 두 접선을 그릴 때 만나는 두 접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라는 걸 좀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2,4에서 접선을 걷는데 접점을 P라고 하고 이 접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접점을 Q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PQ를 지나는 이 직선이 뭐냐, 이거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PQ를 지나는 직선. 자, 일단 중심에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중심은 이제 뭐냐면 0,0이었죠. 중심에서 접선까지 수직으로 내려야 하고 여기 있는 PQ 접선까지 수직으로 내려야 해요. 근데 여기를 좀 봤더니 그 A점하고 O점을 이렇게 이으면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이 나오네요. 이게 뭔가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보실 수 있냐면 걔는 어떤 한 원 위에 AO를 지름으로 하는 한 원 위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AO를 지름으로 하는 한 원 위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원 첫 번째 원하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두 번째 원 있죠. 이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PQ예요. PQ가 뭘 표현하냐면 PQ 직선이 1과 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즉 뭐가 되냐면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연의 방정식.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시면 첫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죠. 자, 두 번째 원을 좀 볼까요? 두 번째 원은 지금 이게 지름이니까 이 가운데 점이 뭐가 되냐면 1,2가 되겠죠. 중심이. 그 반지름은 또 여기가 되기 때문에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5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1에서 2를 빼주시면 계산해서 빼주시면 돼요. 얘는 뭐냐면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인가요? 아, 플러스 5군요. 마이너스 5 이퀄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를 빼주면 따라서 2x 플러스 4y는 1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잡힐 거예요.
참고로 공식을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공식이 뭐냐면 원이 있고, 역시 공식은 중심에서부터 출발이죠. 원 밖에 있는 점 한 점 A, B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이 만나는 두 점,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원 형태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원 밖에 있는 여기에서의 접선을 거서 만나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요거는 그냥 원에다가 x 대신에 집어넣은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처럼 나오는데, 공식은 동일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좀 만들어내는 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해놨어요.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작은 원과 큰 원의 교점이 있죠, 여기.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점을 지나는 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이 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좀 돼 있어요. 검은 원 2개 하고 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인 파란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식을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해서 이것이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게 두 번째 원입니다. 말씀드리려는 게 요게 첫 번째 원이고, 여기 있는 요 놈이 두 번째 원이에요. 자, 이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교점이 여기 있죠? 요걸 지나는 새로운 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걸 확장시킬 때는 m을 하나를 쓰고 첫 번째 원을 쓰시고 첫 번째 이제 대상물을 쓰시는 거죠. 직선도 마찬가지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m에 따라서 이 c라는 원, 이 파란 원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든 원들, 이 교점을 지나는 원들을 만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되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직선,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럴 때는 뭐가 나온다? 두 원에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원 두 개를 뺀 거거든요. 뺐을 때는 두 원에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 이걸 참고하셔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겼는데, 그때 요 두 개를 잇는 선이 지름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길어야 돼요. 그러면 요 가운데 지점인 중심과 얘랑 사이의 거리인 반지름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중심을 구하는 방식서부터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중심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뭐냐, 좌표구에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형적인 특성으로서 중심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중심을 구하려면 먼저 두 원의 공통연이 필요해요. 첫 번째,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을 뭐해서? 빼서 공통연을 구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이쪽 원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쪽 원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원의 중심을 지나게 하는 놈이 결국 요 중심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원의 중심을 잇는 직선을 만드세요. 그래서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계산은 나중에 하겠지만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반지름을 좀 구하는 법을 얘기를 할게요. 반지름은 첫 번째 뭐냐면 이 중심이 A라고 하면 A에서 L까지의 거리를 재요. 어차피 이 반지름은 잘 보면 뭐냐면 현의 길이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냥. 요 공통현의 길이 있죠?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로 수직으로 거리를 재요. 여기를. 됐죠? 이 거리를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그 떨어지는 그 자리고 요 점이 이제 그 원위의 점인데 이거 반지름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D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요 놈의 반지름인 요 놈,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로 수업에서 좀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원이 직교한다를 그림에서 좀 표현을 해봐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좀 내용이 좀 필요한 것들이네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먼저 두 곡선이 직교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를 좀 알아야 돼요. 직선이 직교한다라는 것은 직선은 그냥 수직인 그냥 표현하면 되지만 곡선은 직교하는 걸 잘 모르죠.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지점을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점을 확대시키면 이런 모양이 돼요. 뭐냐면 이 지점에서의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의 곡선은 직선처럼 표현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직선이 접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곡선에 가장 가까운 직선이 접선이에요. 그것이 수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딴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곡선이 수직하다라고 하면 교점에서의 접선이 수직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점에서의 접선이 수직하다. 그러면 두 원이 직교한다는 뜻은 이 교점에서의 이쪽 접선과 이쪽 접선이 뭐한다? 이게 수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원의 접선은 중심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이어주시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 R1, R2, 요 중심 사이에 어떤 피타고라스 관계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단 마지막 문제는 이게 아마 교재 쪽에 좀 있을 거예요. 그 정석의 교재 쪽에 이 비슷한 문제가 아마 담겨져 있을 텐데 좀 중요한 내용이라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직선이 있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 먼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k분의 1이에요. 반드시 지나는 점은 첫 번째 직선의 경우에는 k로 묶었을 때 x-4 플러스 y는 0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좀 배운 거죠. 4,0입니다. 자, 두 번째 직선은 x 플러스 2 마이너스 ky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할 수 없는 직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k나 m으로 되어 있는 안쪽에 들어있는 놈, 이 안쪽에 들어있는 놈이 0이라는 놈을 표현을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x는 4, 얘는 y는 0이라는 것을 표현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울기가 어떻다? 기울기가 두 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두 직선이 수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자,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반드시 지나는 점부터 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0과 4,0을 반드시 지나요. 그쵸? 그리고 기울기가 수직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직각이 되는 요 점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점은 선이 이렇게 그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일로 선을 그어서 직각이 되게 하는 요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직각이 되는 점들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긴, 왜냐면 A 여기 있는 마이너스 2,0과 4,0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얼마냐면 여기 1,0이고 반지름이 3인가요? 3이 되는 이런 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얘는 식이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되는 이런 자취가 되는 거예요. 이 점들, 교점의 자체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에 요거엔 중요해요. 뭐냐면 표현이 안 되는 선이 어떤 거냐면 x는 4, 색깔을 좀 구분합시다. x는 4, y는 0. 그럼 표현이 안 되는 선이 교차하는 요 지점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할 수 없는 점인 몇을? 4,0이라는 점, 이것은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요 점은 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표현이 되지만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만나는 요 지점은 빼주는 거예요. 4,0은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로 좀 계속 됐는데 일단 원이 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꼭 많이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내용들 충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